2022년 올해도 거의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개월을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될 내년 오영훈도정의 어떤 나갈 방향과 기조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기자분들과 지사님께서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오늘 이 간담회는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지사님께서 직접 진행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사전에 어떠한 내용이 질문지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수치라든가 어떤 명칭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약간의 사고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기자분께서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정무적 정치적인 내용보다는 정책적 제안하지 맙시다. 제안하지 말자고. 현안적인 내용이 많이 이렇게 얘기가 됐으면 합니다. 그러면 지사님께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도청 출입기자단과 함께 송년을 맞이해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자주 이런 자리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내년에는 더 자주 이와 같은 자리가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로서는 인선 8기 출범한 이후에 주요 공약을 부정과제로 전환하는 과정을 밟았고 그 주요한 부정과제를 어떻게 단계적으로 전략을 수립해서 이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준비를 해오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는 이유는 저의 이러한 부정과제의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께 좀 더 소상히 접근할 수 있도록 알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통로, 창구 역할을 해주신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도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도 전달할 수 있는 귀한 창구가 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과정에서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기자분들과의 간단한 자리라든가 소통의 자리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출마를 선언하고 선거운동 과정을 거치고 당선이 되고 또 취임을 준비하는 과정 준비 단계가 있었다면 7월 1일 취임부터는 본격적으로 민선 8기에 대한 비전과 과제를 구체화하면서 도민들께 동의를 구하는 과정 그리고 또한 계획을 수립하고 좀 실행하는 그런 과정들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3개월 정도까지는 준비 단계에 조금 가까웠다면 5개월 차부터는 실행 단계에 좀 가까운 측면이 있었지 않나. 준비 단계에서는 비전과 과제에 대한 그리고 특히 미래 먹거리 사업에 대한 국민들이 좀 중심을 이루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한 구청에 있는 이제 공무원들과 호흡을 맞추면서 일하는 시스템을 준비했던 시간이 있었겠죠. 4개월 차부터는 그런 맞춰진 호흡 그리고 준비에 기반해서 실제 성과를 내는 단계로 갔던 것은 4개월, 5개월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준비를 차곡차곡 하고 있고 제가 생각했던 로드맵대로 너무 센 거 아닌가? 좀 올리는데 로드맵대로 아직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평가와 기대는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큰 무리 없이 국민들에게 다 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들이
준비되고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립니다. 네, 다양하게 질문 주시면 구체적인 답변을 통해서 대화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정민 기자님 네, 말씀 주시죠. 시정입니다. 저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된 그 언론 취재 동향 파악 및 각각 보고 문건에 대한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사님 지시에 의해 작성된 문건인지 그렇다면 현재도 그에 대해서는 달라지지 않으셨는지에 대한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언론 취재 부분에 대해서 대응 문건을 만들라고 지시한 적은 없고요. 아마 월요일 간부회의에서 갈등 사안이 저에게 미리 보고되지 않고 제가 다른 경우를 통해서 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늦게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례를 아마 2가지 정도로 제시했던 것 같은데요. 신속하게 현장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보고 체계가 제대로 갖춰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근데 그러한 과정이 소통당관실에서 공문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언론과 관련된 표현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실제 기자분들께서 취재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고 좀 보여지고요. 오늘 아침 간부회의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공문 시행과 관련돼서 바로 잡을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중에 관련 내용이 바로 잡혀져서 공문이 시행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JIBS 신윤경 기자입니다. 네. 지금 갈등 사안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만큼 도내 갈등이 많다는 얘기겠죠. 네네. 제2공항과 관련해서 저희가 그 기자 간담회를 할 때마다 여쭤보지만 그쪽의 입장이 달라진 게 있는지 혹시 최근에 이 내용과 관련해서 좀 협의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야기를 전달받으신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갈등 사안 중에 하나로 동부하수 처리장 증설 공사와 관련해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제 공사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시행사 간의 대치 상황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나가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제2공항과 관련돼서는 여러 차례 또 도정질 과정에서 답변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여전히 국토교통부는 전력환경영향평가 보안 영역 결과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환경부와 본안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이 일정 정도 진전되게 되면 공개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2공항 건설과 관련된 모든 관련 일정과 내용이 공개가 되면서 도민들에게 충분한 알 권리가 보장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제2공항 건설과 관련된 도민들의 입장이 정리될 수 있도록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충분히 더 노력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일정을 잡지 못했다는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장관과의 면담 일정 이후에 이제 지금 상황이 마무리되고 있는 만큼 조만간 면담 일정이 잡히길 희망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국토교통부의 이와 관련된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등 사안이 많아지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얘기해냈던 것이고 갈등이 계속 양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건 꼭 우리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 대전환의 위기를 겪으면서 갈등의 폭과 이해관계자들의 더 다양한 요구가 분출될 것이고요. 이것은 아직 우리 사회가 더 민주주의가 더 심화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도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제휴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가 부재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는 법적 단위가 없는 것도 문제의 한 원인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만약에 충분하게 동거와 수차지적 문제도 같은 문제 맥락인데요. 환경기초 시설이라는 것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시설입니다. 물론 그런 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정보가 공개되어지고 동의하는 과정과 절차를 충분하게 밟았는가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도 충분히 제기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다만 저희가 취임하기 전과 취임하기 이후에 상황에 대해서도 언론인 여러분께서 잘 봐주셨으면 좋겠다, 잘 들여다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초기에 월정리를 방문해서 저의 생각을 말씀을 좀 드렸고 또 해당 담당 관계자로 하여금 관련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하는 과정들을 충분하게 거쳐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의 심정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제 지역의 환경 여건을 고려할 때 증설은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 대책위에서 제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의 입장이나 또 제주도자치도가 확인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충분히 공유해 드리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하루빨리 마을회와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KCTV 문수희 기자입니다. 네. 아까 갈등 얘기가 나와서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요. 그 대규모 개발 사업 관련해서도 갈등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최근에 송악산 토지 매입하겠다. 네. 또 조천에 대해서는 이제 자연 체험 파크가 이제 최종 승인되기도 했는데 그 오영훈 지사님의 이 대규모 개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어떤 기본적인 철학을 가지고 추진을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우선순위를 어떤 거에 두시고 추진을 할 건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과 개발 사업 이렇게 딱 구분하기는 좀 애매하고요. 다만 개발의 방식이 대규모 개발 방식은 현재의 시대 상황을 반영하기는 좀 어려운 방향으로 가고 있다. 예를 들어서 관광 획득이나 이런 게 좀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규모 단체 관광객 중심의 시대에 맞는 개발 방식이 있을 것이고 지금은 소규모 단위 개별 관광객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한다면 대규모 개발 방식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발의 원칙은 지속 가능성의 보장의 원칙 기조하에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지속 가능성을 어떤 방식으로 보장할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 법적 절차를 잘 지키는 방향에서 접근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개발 행위와 관련된 인허가의 문제는 각종 법률에 의거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현재 대한민국의 각종 법률, 개발 행위와 관련된 법률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법률로 이미 진화,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변화되는 법률 체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지속 가능성이라는 원칙 하에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시내역과 같은 송악산 개발의 경우에는 대규모 유원지 개발 사업으로 진행이 됐던 부분인데 이것이 이 현재 시대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던 것이고 그리고 그런 지속 가능성의 원칙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판단 그리고 국제 소송 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분쟁의 소지 등을 감안한 그런 판단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결국은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 속에서 친환경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천의 테마파크와 관련돼서는 이미 그동안 논쟁이 되었던 사업 방식과는 방향이 바뀌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인허가 과정에서 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이해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문센저 김진수인데요. 기사님께서는 그동안 정치만 해오시다가 지금 행정에 이제 들어오셨는데 정치할 때와 또 지금 행정을 하고 계실 때와 차이점 같은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는 본인의 가치와 철학을 입법 과정을 통해서 제가 도의원일 때 조례를 통해서 또 국회의원일 때는 법률을 통해서 실현해 나가는 것이었죠. 예를 들면 제가 한라산 국립공원 입장료를 받겠다는 세계 자연유산 조례를 만들었던 일인데 물론 실현은 되지 않았죠. 조례는 통과됐지만 당시 단체장이 사인을 하지 않아서 공표가 되지 않았었는데 저의 가치와 철학을 보여주는데 부족함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국회 입법 과정에서는 대표적으로 서남특별법을 볼 수가 있겠죠. 제주의 가장 큰 현안 문제였고 대한민국 광호사 모델의 방향을 제시했었다는 측면에서 저의 가치와 철학을 보여주기에 부족함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정치인은 본인의 가치와 철학을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상당히 용이한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행정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철학도 중요하지만 즉 일관된 관점을 갖는 건 중요하지만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또 다른 방향이 있을 수가 있고 여기에서 판단의 기준은 법적 판단의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통일성을 기할 수 있고 일괄성을 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가는 법률과 제도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가치와 철학이 반영될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충분히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해나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접근하기 싫어도 다소 마음이 끌리지 않더라도 제가 오롯이 책임을 져야 될 단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책임져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이 행정의 위치에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갖습니다. 좀 더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국제뉴스 문세영 기자인데요. 오늘 또 기자회견을 하나 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주도 광역 폐기물 소각시설 입지 선정 관련해서 공문 얘기하는 거?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굳이 사유지 말고 도유지를 내어주면서까지 그렇게 해서 갈등을 유발하는 뭐 혹시 그런 이유가 있는지. 입지선정위원회 결정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당선자 시절에 아마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몇 가지 기준이 있을 겁니다. 4가지 기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4가지 기준에 기부 체납과 관련된
입지와 관련돼서는 포함이 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환경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입지에 있는 것으로, 즉 중문마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해당 토지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보존해야 될 가치가 더 높기 때문에 그것은 입지 선정 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최근에 중문마을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의 문제의식에 대해서 그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해당 담당 부서 공무원분들과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했고, 다시 중문마을회를 찾아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도록 결정했습니다. 아직 이 사안이 갈등으로 확산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더 노력할 것이고, 그리고 그 해당 토지의 활용 부분과 관련돼서도 환경 보존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길도 있다 생각합니다. 예, 일간제주 양준입니다. 그 일회용품 보증제 네. 논란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그 현재 상황은 환경부와 네. 그 점주들 간의 그 논란 네. 이런 식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네. 저희들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점주들은 얘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프랜차이즈 쪽과 또 소규모 점포들 간의 또 입장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경영과 관련된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방향에 대해서는 저는 맞다고 보여지고요. 이 방향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겁니다. 다만 공감대를 이끌어내면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부와 현재 가맹점 또 내지는 업주분들의 주장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들으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해달라고 요청을 좀 해주고 있는데요. 아직 속도가 좀 붙고 있지 못합니다. 좀 더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분 좀 부탁드립니다. 제주의 박성희 기자입니다. 네네. 지금 윤석열 정부와 네. 관련해서요. 네네. 제주 관련된 공약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제주도 차원에서 어느 정도 점검이 되고 있고 진전이 되고 있는지를 여쭙고 싶고요. 네. 그 도의회에서도 제주 홀대론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고 지사님도 개인적으로 지금 서울 리스크와 관련해서 야당 도지사의 탄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입장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너무 포괄적인데. 윤석열 정부의 공약과 관련돼서는 아직 속도가 나고 있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다만 관광청 설립과 관련돼서는 물론 정무조직 끝판왕이 제시가 됐지만 거기서 빠졌지만 1차로 끝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앞으로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실 관계자 특정 수석님과도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오고 있고, 내용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청 설립은 여전히 정부가 의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지가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주 역사관과 관련돼서는 지금 문화재청과 문체부와 더 협의를 좀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번 2023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가 되지 못했습니다. 반영되지 못했고요. 2024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저는 탐나문화권 정비 사업이라는 법적 틀이 있기 때문에 이 공약 사항과 관련해서도 윤석열 정부가 의지가 없다,
판단이 아직 이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해외 전담 건립 사업은 이미 이제 부분적으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공약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동포재단과 관련해서는 저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해외 동포재단이 제주에 와 있는데 해외 동포청으로 승격되면서 다른 지자체에서 유치 경쟁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해외 동포재단이 제주에 오게 된 취지야 그 당시 상황을 이해하게 된다면 제주에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저희들의 입장을 정부 당국에 얘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법 리스크와 윤석열 대통령의 전 제주 공약에 대해서 연계 지을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지방자치법과 관련된 또 지방의 사무와 관련된 각종 법률에 있어서 야당 도지사를 이유로 피해를 주거나 또 도민에게 혜택을 축소하려 하거나 의도적으로 하기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그만큼 우리 법률 시스템이 많이 진화했고 지방자치법이 그만큼 지방자치제가 성숙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의 사법 리스크에 연계해서 윤석열 정부의 제주 홀대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법 리스크인데 저는 사법 리스크라고 생각해 보질 아직 않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희망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정치 일부 그런 세력이 있을 수도 있죠. 비판적 입장에 있는 분들 뭐 또 검찰의 입장이 또 있으니까 그렇게 볼 수 있죠.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상장회사 육성 유치와 관련된 파이트를 5월 16일에 했다는 것인데 그게 사전선거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저는 저의 오래된 생각이었고 미리부터 준비된 저의 창의적인 정책 공약이에요. 제가 아마 작년에 초에 제주 반도체를 방문했던 적이 있거든요. 제주 반도체를 방문했던 이유가 왜 여기가 수출 1위 기업이 됐는지, 왜 여기가 제주학교 학생들을 고용하고 있는지, 왜 제조업인데 공장이 없는지 등등 궁금한 게 많았거든요. 근데 방문을 했더니 그 궁금증이 다 풀렸습니다. 제주에 특화된 사업의 유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비전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판단을. 거기에 핵심적 요소가 상장회사라는 거죠. 1인당 평균 연봉이 5천만 원이었어요. 예대학교 출신들이 40년 이상 직장에 다니고 있었어요. 또 계속 뽑을 계획을 갖고 있어요. 많은 청년들을 만나봤는데 우리 현재의 연봉 수준은 3천만 원 미치지 못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서 상장회사에 대한 기획을 구상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바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메타 CNI라고 시스템 반도체 업체 관계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상장을 준비하고 있고 제주에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 준비할 생각이 있다는 분을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제주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메타 CNI는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가 연계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시너지를 발생할 수 있게 하죠. 상상해보십시오. 제주에 만약 이런 기업들이 상장회사들이 같이 와서 협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수출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일자리는 더 많아질 것이고 우리들의 수출 경쟁력은 더 높아질 것입니다. 이것을 기획하지 못한다는 것은 저는 바보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공약을 이미 저는 3월 달에 출마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오롯이 저의 구상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이 재판 과정에서 명확히 밝혀지기가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지지선 업무가 관련된 사전선거운동에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누구든지 지지선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지선을 한 단체가 문제가 있다면 그 단체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죠. 저에게 물을 문제는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법리스크와 관련해서 이 정도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음 우리 뒤에 서울신문 강동삼 기자. 네. 기자님이 전임 지사님이 해왔던 사업중에서 해결하고 넘어가겠다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네. 내년에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내년에 꼭 이런 사업은 꼭 의지를 전인 도정과 관련돼서 아직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것은 첫 번째는 강정마을에 대한 갈등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원래만 5차례 강정마을을 방문하는 이유는 마을 주민들 내에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의 그 모습이 눈물겹도록 아름다웠기 때문에 강정해군기지 반대운동을 했던 분들과 찬성을 했던 분들이 함께 마을내를 새롭게 구성해서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위해서 이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갈등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분들의 모습에 눈물겨웠기 때문에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면도 그분들의 목소리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정마을 분들이 반대 활동을 하다 사법 처리를 받은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면서 동의를 구하고 명단을 올려도 되겠냐 동의를 구하는 그 과정은 옆에서 지켜보지 않은 분들 느끼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책 사업이든 어떠한 공공기관의 사업이든 갈등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그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행위는 우리 제주에서는 없었으면 합니다. 원지사가 했던 사업 중에 가장 잘했던 사업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 저는 카본 프리 아일랜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와서 인수위 과정부터 업무보고 과정에서 확인했던 것은 수소 충전소 사업, 실증 사업, 수소 생산 실증 사업, 물론 규모는 작았지만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을 시작한 겁니다. 그 기초적인 작업이 없었다면 제가 지난 9월에 발표한 글로벌 그린수소 허브 구축이라는 그 담대한 도전은 있을 수가 없었겠죠. 그 기초가 있었기 때문에 18.3%라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면 그 담대한 도전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런 기초적인 작업을 전임 도전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충분히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전기자동차와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률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단계더 전진할 수 있는 계기를 확보하게 됐던 것이죠. 그런 점 매우 의미 있게 평가하고 앞으로 더 크게 발전시키는 동력으로 삼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사업이 차곡차곡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은 2025년까지 UAM 상용화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주의 지리적 여건이 UAM을 제주에서 처음 적용시키기 매우 유리한 조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 도심을 중심으로 한 도심항공교통 사업을 준비했던 컨소시엄, 한국공항공사와 SK텔레콤, 하나시스템 난관에 봉착한 적이 있습니다. 공영 문제에 대한 난관이 있었죠. 이 문제를 제주형 UAM이라는 새로운 구상을 통해서 전환시켰습니다. 그 전환의 계기를 확보했던 것은 하와이 관광객이 1년에 1천만 명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데 거기서 헬리콥터 관광객은 7.6%를 차지합니다. 이 7.6%의 관광객을 UAM 관광객으로 대체했을 때 충분히 사업성이 가능하다는 것. 이것을 판단한 것은 UAM 컨소시엄 업체들이었고 그리고 제조회사인 조비사도 그렇게 판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에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UAM은 이미 현재 조성된 전 세계 항공시장 규모와 맞먹는 새로운 시장 규모를 창출할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시장 규모입니다. 거기에서 제주에서 상용화가 된다면 지금은 일본과 경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시아 최초 상용화. 일본이 2025년 오사카 박람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사카 박람회에서 UAM을 띄우는 목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과 경쟁해서 이기고 싶습니다. 제주가 먼저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런 담대한 도전에 국민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의 성원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이외에도 민간 항공우주 산업에 대한 접근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가가 생각하는 우주 산업의 발전 방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조금 다릅니다. 국가 위성과 민간 위성을 활용하는 민간 위성 활용 분야에서 그 시장을 선도하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된 많은 기업들이 제주에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국가통합위성센터에는 5개의 민간업체가 참여해서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청도 이 민간업체들과 협력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발굴 중에 있고 최소한 2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시행할 생각입니다. 해양 쓰레기 이동과 관련된 위성을 활용해서 추적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 곶자왈 등 산림 훼손과 관련된 분야에 위성을 활용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 2가지를 먼저 시행하고자 합니다. 민간 위성과 위성을 활용하는 시스템이 제주도에서 사업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게 확인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 문을 두드리고 있는 관련 업체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월 중에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비전을 발표할 생각입니다. 그동안 노력을 기울여왔던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도 놓칠 수 없는 전략적 분야입니다. 특히 최근 화장품과 관련해서는 해외 시장에서 상당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비대면 판매에 있어서 수출 증가량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더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동남아 시장과 중국 시장 접근, 그리고 해외 시장 대책에 있어서 더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생물종 다양성이 가장 풍부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해발 저지대에서부터 고지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생물종이 제주에는 있습니다. 이 다양한 생물종을 활용한 바이오 산업의 육성은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1월 중에 바이오 산업 육성 계획을 발표할 생각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미래 먹거리가 잘 준비됐을 때 저는 우리 제주에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을 제시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제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좋은 기업이 많이 있을 때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고 지속 가능을 보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법인 지방소득세입니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우리가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세입 항목입니다. 이미 제주도에 이전해온 기업들이 넥슨, 네오폴을 등을 비롯한 이전 기업들, 그리고 숙박업소 등 주요한 기업들, 또 현대캐피탈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더 좋은 기업들이 육성되어지고 더 좋은 기업들이 이전되어서 이 세수 여건을 확충시켜줘야 그랬을 때 재정 자립도도 더 높아질 것이고 우리의 자체 사업의 역량도 더 커질 겁니다. 그런 과정에 다른 산업의 파일을 더 키울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부동산 가격에 기초한 세입 증대 효과를 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바꿔야 합니다. 언제까지 부동산 가치에 편승해서 세입 여건을 좋게 만들겠다 이런 생각 저는 이제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기업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그 창출된 부가가치가 지역사회 선순환되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 이런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고향사랑 기부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고향사랑 기부제는 더 탄력을 그러한 측면에 더 탄력을 받게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 9월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준비해왔습니다. 아마 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 매달 정기적으로 각 지자체에 순위가 공개될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대로 역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지금 이제 여러 좋은 정책을 펼치는데요. 근데 아쉽게도 일부에서 지적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인사 문제랑 그 노동 전담기구 설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논란의 핵심이 된 오재윤 경제통상진흥원장이 최근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게 되는데도 계속 끌고 갈 것인지와 또 앞으로 노동전담 기구는 설치 의사가 없으신지 이거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재훈 경제통상진흥원장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확인한 임명한 이후에 그 내용에 대해서 들었고 또 원장으로부터도 내용을 들었습니다. 저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기소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처음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인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임명하고 경제통상진흥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해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 노동전담기구와 관련돼서는 앞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당장 필요하냐는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정부의 정원 동결 방침과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확충해야 되는 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고 봤고요. 향후에 조직 개편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돼서 노동 상담을 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하는 등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네, 저 지금 잠깐만요. 시간이 예정된 시간이 됐고요. 5분 정도 그 연장해서 간담회 하실 말씀들이 많아서 그러는데 가급적이면 짧은 질문, 짧은 답변. 예. 자, 헤드라인즈 좀 홍성입니다. 지사님 주요 공약 중에 네. 이제 15분 도시 제조하고 이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네네. 여부에 대한 이제 용역이 이제 시작됐고 좀 앞으로 진행될 텐데 지사님이 처음에 선거 때 공약으로 내거실 때 구상했던 부분하고 앞으로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조금 변동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에 대해 좀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크게 변동될 사항은 없고요. 다만 이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매이, 대카이 이런 말은 이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행정체제가 만족할 만한가? 미래 제주를 위해서 여전히 유효한가? 이에 대해서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도시정책이 적절한가?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해서 이대로 계속 가야 하는가?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전하지 않는 것은,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것은 현재의 기득권에 머물겠다는 얘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도전을 격려해주고 응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도민들의 공감대를 얻고 비전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더 보완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KBS 김가람 기자입니다. 풍력 발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네네. 지난 금요일에 이제 입법 예고된 풍력 발전 세부 기준 관련 질문인데요. 네네. 여기 보면 이제 공공성 사전 검토 절차를 도입했다는 내용이 좀 강조돼 있긴 한데 네. 큰 틀에서 보면 이제 에너지공사가 이전 같은 경우는 에너지공사 입지를 발굴하고 사업자를 공모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사업자가 입지를 제안하고 에너지공사가 이제 지구 지정 절차를 대행해주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소규모 풍력에 대해서도 마을이 직접 운영하지 않더라도 참여만 가능하도록 이렇게 좀 변경하는 걸로 전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상 좀 공공주도에서 민간주도 풍력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존의 10년 동안 유지한 공공주도 원칙을 좀 흔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에너지공사가 계속해서 모든 역할을 다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공성의 원칙을 강화하면서 관리, 감독하고 할 수 있는 역할은 더 충분히 그동안의 경험에 기반해서 더 잘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태양광 사업과 관련돼서 우리가 제도 개선을 해야 되는 상황들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에너지공사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축적된 성과에 기반해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감독되어질 수 있도록 위상이 제정이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사실상 민간 사업자의 지구 지정 절차를 에너지공사가 대행해주게 되는 꼴이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에너지공사가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조만간 계획을 통해서 밝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김홍철 기자입니다. 이번 예산 협의가 이제 끝나긴 했는데 도의회에서는 도정권 심사관리위원회가 약간 옥상옥이다, 뭐 전문성이 부족하다 이런 좀 불만들이 좀 제기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개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저는 도정심의원회 관리위원회가 옥상옥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법과 제도에서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해지고요. 다만 의회 심의 과정에서 제기됐던 부분에 대한 반영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 집행은 더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달 말에 도청 앞에 바리케이드가 터져지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그때 당시 집회하시는 시민분들 소리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설치를 한 건데 사실 이런 일들이 의원님께서 항상 시민들과의 소통을 항상 강조해서 왔으니까 이런 부분과 좀 차이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나오는 그 도청 광장은 시위의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불법 사항이죠. 다만 면담을 요청하거나 소통을 요청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반영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또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저는 가급적이면 도민 소통 공간, 도의회 기자실 또는 도청에 있는 기자실 등을 활용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도청에 다양한 민원을 가지고 들어오는 민원인들에게 오히려 불편을 끼쳐드릴 수 있는 측면도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제주일보 고경호 기자입니다. 그 자치권 강화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그 최근에 뭐 고향사랑기부제를 비롯해서 그 기초자치단체가 대상이 되는 사업이나 아니면 그 정부 예산 지원 부분에서 좀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하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특별자치도 출범을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좀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도가 그 특별자치도 혹은 또 다른 어떤 지방정부 모델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미 관련해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용역이 추진되고 있고 그런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저도 이제 공약했던 내용들이 도정 과제로 이미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저도 많이 가장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시군을 폐지하면서 특별자치도를 2006년에 출범을 시켜놨는데 지금 출범은 강원특별자치도가 내년 6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거기에는 시군 폐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특별법의 내용에도 시군 폐지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고요. 그리고 경기북도와 관련해서도 시군 폐지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좀 잘 감안하면서 우리가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분권 모델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연방제 수준으로 가야 한다는데 동의를 하는데 거시적인 담론 이 방향은 맞는데 그럼 연방제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 어떠한 제도적 과정을 밟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동의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가장 앞서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근데 멈춰 있으면 다시 경쟁에서 밀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또 현재 앞선 위치를 유지해 나가거나 더 한 발 더 나아가게 된다면 저는 오히려 지금 강원도나 전북도나 하고 있는 특별법 추진의 내용이 우리의 분권 모델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동력으로 우리에게 더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하려고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예정됐던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모자라면 식사하시면 더 하실 말씀은 식사를 하시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